네, 반갑습니다. 볼균 칼리 수련회 총괄지도사범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 톤파에 대한 질문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저희 수련 모임에 이걸 넣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기 대부분 현직 경찰이나 그 다음에 이제 특수보안업 종사자분들이라서 뭐 경찰 특공대 지망생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필수로 넣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예전에 수련하고 한동안 안 했어요. 한동안 안 하다가 질문이 있어서 일단 오늘은 이 톤파의 무기의 기본 원리, 기초 개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톤파에 대해서 잘못 운영된 방식이 유튜브에 보니까 막 퍼져 있더라고요. 제가 예상을 했어요. 예상을 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톤파 훈련하는 법 해가지고 뭐 해외나 국내 이제 무술가들이 이거를 막 또 이렇게 빙빙 돌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매우 잘못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런지 이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톤파는 보세요. 이제 기형 무기예요. 기형 무기. 그래서 여기 손잡이가 있죠. 손잡이가 있는데 이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쥐거나 이게 1번형이에요. 1번형. 아니면 밑에 하단부를 잡고 요 손잡이 부분으로 가격하거나 요 나온 부분, 요 부분으로 이제 장검이나 이제 한손검을 상대할 때 요쪽에 이제 장검이나 한손검이 내려올 때 이쪽을 탁 걸어 가지고 상대방의 무기의 컨트롤을 뺏어오는 거예요. 이걸 걸어서. 그러니까 걸어서 당기고 그 다음에 이 부분 돌출 부위로 가격하고. 그래서 톤파는 기본적으로 타격을 위한 무기죠. 맞죠? 이제 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1번형이 있고 기본적인 자세는 1번형. 그래서 긴 부분이 아래로 가야 돼요. 짧은 부분이 아래로 가면 힘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서 긴 부분이 밑으로 가야 된다. 제가 무기술에 이게 톤파든 이건 중국의 괴죠. 일종의 뭐 괴든 아니면 뭐 이제 한손검이든 양손검이든 뭐든 상관없이 무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가장 기본은 뭐다? 컨트롤이다. 1번 이게 내 몸과 같이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자, 톤파의 잘못된 운영 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톤파가 가장 잘 맞는 무술은 뭐냐? 이랬을 때 가라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오키나와 가라데에서 이 톤파를 많이 활용했다 이랬는데 오키나와 가라데에서만 사용한 건 절대 아니에요. 이러한 무기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왜? 사람이 팔다리가 4개 있으면 거기서 생각하는 무기는 다 거기에요. 서양이라고 곱게 뻗은 것만 사용했나요? 아니죠. 곡도도 사용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제 근데 무기 현존하는 스포츠화된 무술 중에 제일 잘 맞는 건 가라데예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 건데 제일 먼저 이제 잘못된 운영 방식 요거 막 이렇게 하다가 휙 돌려가지고 요 돌려가는 원심력으로 가격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려서 이렇게 한다 이거잖아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거냐면 무기에 있어서 제일 큰 원칙 이제 회전력을 넣었을 때 무기를 회전을 넣어가지고 회전력을 넣는 거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예요. 첫 번째 목적은 파괴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손으로 그냥 이렇게 찌르거나 이렇게 치는 것보다 원심력을 이용해서 회전력을 넣으면 끝에 파괴력이 훨씬 더 극대화될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원심력, 회전력을 넣는 거는 파괴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든지 아니면 의외성을 주기 위해서요. 의외성. 그러니까 요렇게 하다가 요 각도에서 갑자기 휙 날라오면 당황할 거야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렇게 헬리콥터처럼 회전하는 거는 공격의 이 정상적인 공격 방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회전력을 넣어가지고 물체에 닿이는 순간에 둘 중에 하나예요. 회전력을 넣어가지고 물체에 닿이는 순간에 내가 안쪽으로 몸쪽으로 당기면 이건 베는 형태가 되는 거고 회전력을 넣되 물체 원래 타겟팅 지점보다 하나 더 뒤에 물체가 있다는 생각으로 가듯이 이제 낚싯줄 던지듯이 가듯이 힘을 전달하고 힘을 빼주는 형태 다시 회수하는 형태가 타법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보세요.
이거는 락을 걸 수가 없어요. 내가 가다가 만약에 이쪽 물체에 가격을 했죠. 가격을 하면 가격을 하는 순간 내가 당기든지 아니면 에너지를 전달시키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 아까 얘기했던 배는 플로든 타프 플로든지 간에 락을 걸어서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거는 고정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건 헬리콥터처럼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회전을 져가지고 물체 가격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락을 못 거니까 이 물체에 대한 일시적인 나의 컨트롤이 상실되고, 그 다음에 이 튕겨 나오는 게 불규칙적으로 일어나겠죠. 표면적에 따라서, 표면적인 모양에 따라서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면서 내가 다시 컨트롤 하는데 에너지를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예. 요거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카람빗. 제가 전에 카람빗 설명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카람빗을 이제 뭐 영상, 유튜브 영상 보면 카람빗 가지고 막 이게 막 휙휙 돌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지점을 보면 저 사람이 진짜 카람빗을 실제 운영해 봤는지, 카람빗으로 스파링을 해 봤는지, 또는 샌드백이라는 놓고 가격을 해 봤는지 어디서 드러난다고 했어요? 여기서 돌리죠. 돌려요. 돌려서 카람빗에 그런 게 있댔죠. 돌리면서 이 부분으로 가격하는 건데, 여기서 그냥 그대로 그냥 요까지 그냥 락을 안 걸고 그냥 이렇게 돌리기만 해가지고 그냥 내려온 다음에 다시 회수하는 게 있다면, 이 사람은 이 타법에 대한, 무기술의 타법 운영에 대한 기본을 모르는 거랬죠. 왜냐하면 보세요, 내가 여기서 타겟팅 지점에서 이렇게 손을 고정을 안 해버리면 반대쪽에 고정을 하죠. 이걸 락을 건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물체 표면에 탁 이렇게 닿는 순간 튕겨 나오잖아요, 반발력에 의해서. 그때 내가 손가락을 반대 방향에서 눌러주듯이 고정을 시켜줘야지만 내가 원래 가던 이 충격량이 그대로 물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이게 그냥 이렇게 회전하듯이, 헬리콥터 회전하듯이 이렇게 가면 내가 탁 닿는 순간 힘도 안 실릴 뿐더러 뭐예요? 튕겨 나온다고, 불규칙적으로. 그럼 내가 일시적인 컨트롤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연을 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베고 그 다음에 타겟팅 지점에서 타겟을 했을 때 어느 지점에서 락을 거는지, 내가 실제 가상의 목표 지점에서 락을 걸어주는지를 보랬죠. 락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팔을 떨어뜨려서 원래대로 회수한다면 이거는 전문가랬죠. 근데 그냥 헬리콥터 돌아가듯이 여기서 그냥 휙 하고는 락도 안 걸어주고 그냥 허공에서 온 다음에 여기서 온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간다면, 이건 중간에 락을 안 걸어주고, 이거는 물체에 타격하는 순간 락을 걸어준다는 무기의 가장 기본 원칙도 모르는 거랬잖아요. 그냥 겉멋에 카람빗 하는 거라고요. 칼리 지도자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영상 보면. 그러니까 무기의 가장 기본 운영 원칙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스파링도 안 해봤고, 무기술 스파링도 전혀 경험이 없을 뿐더러, 무기술 스파링은 둘째 치고 이거를 가격도 안 해본 거예요. 그냥 겉멋에 휙휙 돌리는 것만 따라한 거예요. 그리고 정작 이걸 가지고 스파링 할 때는 이것만 하고 있지. 그리고 제자리에서 휙휙 돌리기만 하고. 맞죠? 자, 요 개념에 빗대어 보면 이거는 명확하죠. 뭐예요? 이거는 톤파는 회전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체에 부딪히는 순간 락을 걸 수 있는 게 아무런 장치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안쪽으로 걸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손이 불편하죠. 손목이 꺾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는 건 없어요. 톤파에는 원래. 돌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제 1번 공격은 내가 지르거나, 이게 지른다고 표현해요. 이게 주먹으로 가격한다는 표현을 안 하고 제가 지른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사실은 톤파의 이 스트레이트는 무기의 찌르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맨손 무술의 원투 잽으로는 안 돼요. 이게 구현이. 복싱의 원투처럼 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뻗듯이 가버리면 여기 힘이 안 실려가지고 이렇게 덜컹거려요. 이렇게 가격을 해보면. 왜냐하면 보세요, 궤적이 여기서부터 요렇게 내려가면서 위에서 내리치듯이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라데의 주먹, 태권도의 주먹 찌르기 보면 이러잖아요. 정권 찌르기. 맞죠? 그 다음에 옆에서 찌르기. 이게 보세요, 이게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싱이나 킥복싱은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뻗듯이 이렇게 가면 된다. 맨손 무술 개념에서 보면 복싱이나 킥복싱이 훨씬 효율적이지만, 가라데나 태권도를 무기술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손기술은 매우 효용적인 거예요. 이 막기도. 그러니까 태권도식의 이 막기는 사실은 비효율적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그냥 그대로 방어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복싱이나 킥복싱처럼. 맞죠? 근데 태권도에서는, 가라데도 그렇고 태권도에서는 돌려막기로 이렇게 하죠. 돌리면서 막죠. 이게 뭐예요? 톤파가 일단 전제를 깔면 이 손기술은 매우 효용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원래 전통 무술은 맨손 무술 개념이 없어요. 전통 무술은 무조건 무기술이에요. 무기술. 총이 등장하기 전에는 도검류가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수천 년간 총이 등장한 건 매우 짧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검류가 지배하던 시대에서 무술의 개념은 당연히 무기술이에요. 무기술이고 무기술의 보조 형태가 맨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가 없어졌을 때 내가 맨손으로 싸우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톤파를 사용한 무기술이 메인이라고 치면 복싱 형태 이런 거는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버린단 말이에요. 힘이 안 실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톤파도 바스톤 찌르기처럼 여기서 락을 걸고 안으로 당겨서 회전력을 줘야 돼요. 왜냐면 그냥 맨손보다는 길이가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맨손을 뻗듯이 하면 타격이 원래 안 실린단 말이에요. 활주로를 늘려주는 개념으로 뒤로 빼준 다음에 돌려서 지르듯이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이게 솔로 바스톤의 찌르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르듯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제 태권도에 정꾼 찌르기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가라데. 맞아요. 그 다음에 막기도 보세요. 톤파는 이렇게 막으면 안 돼요. 여기서 돌리면서 막아야 돼요. 돌리면서. 그래서 요면으로 막는 게 아니라, 맨손 무술, 킥복싱이나 복싱처럼 뭐 이렇게 하면서 막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안쪽 면으로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톤파가 디펜스가 된다고요. 맞죠? 그래서 요건 잠깐 민감할 수도 있는데, 뭐지 그거? 가라데에서 이제 차기 종합 격수기 있잖아요. 그게 뭐지? 쿠도. 쿠도에 가서 보면 그냥 이 복싱 하듯이 해요. 주먹 찌르기를. 가라데, 원래 전통 가라데 하듯이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게 비효율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맨손 무술 관점에서는 그래요. 근데 이게 만약에 톤파가 들려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기존의 가라데나 태권도의 손기술이 훨씬 더 효용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칼리에 보면, 칼리에 맨손 근접 격투기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지금 칼리 지도자 내에서도 좀 등한시해요. 왜냐면 사실은 그 칼리의 맨손 무술 형태가 엠프티 핸드, 이제 파란톡한 이 형태가 사실은 그냥 복싱이나 킥복싱으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 근데 뭐예요? 우리는 항상 이제 칼리 수련하는 사람들은 라탄 스틱을 들고 계속 수련하잖아요. 맞죠? 이 루트가 그대로 나이프가 되고, 나이프 루트가 그대로 맨손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맨손 훈련을 하지 않아도, 맨손 근접 격투수 훈련을 하지 않아도 라탄이나 나이프 수련을 하다 보면 그 플로우가 그대로 확장되니까. 그래서 효율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냥 맨손이라는 전제 조건만 따지면은 복싱이나 킥복싱이 훨씬 낫죠. 훨씬 더 실용적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아까 회전력. 자,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서로 간에 막 이래요. 서로 뺏겨가지고 막 돌아다닌다고 유튜브 상에 보면.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무기술의 가장 기본 원칙상 회전력이 들어갈 때는 두 가지 목적. 파괴력을 극대화하거나 또는 의외성을 주기 위한 건데, 둘 다 어떤 목적이든지 간에 컨트롤이 제일 중요하다, 무기는. 근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헬리콥터 돌리듯이 회전하면 락을 걸 수가 없다고요. 내가 타겟팅 지점에서 내가 이거를 딱 락을 걸어줘야지만 에너지가 전달되는데, 에너지가 전달 안 되고 그냥 휙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봐야 데미지보다는 오히려 불규칙적으로 튀어오르면서 컨트롤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돼요. 카람빗과는 다르잖아요. 카람빗은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회전력이 들어가더라도 이 뒷선으로 락을 걸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톤파를 가지고 휙휙 돌리는 거 없어요. 그래서 톤파에서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 없다 했죠. 없고, 이제 그러면 뭐가 효용 가치가 있느냐, 이걸 봤을 때 이게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자, 보세요. 이런 건 없어요. 하지 마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 것 같냐면, 1번 자세가 있고 2번 자세가 있댔잖아요. 맞죠? 그래서 1번 자세에서 2번 자세로 넘어갈 때 이제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에요. 이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멀리서 해볼게요. 이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이걸 잡고 이렇게 돌리면 2번 자세로 바로 바꿔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떨어뜨린 다음에 여기를 잡고 이렇게 돌리면 2번 자세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2번 자세로 바꾸는 걸 보고 이렇게 가격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예요. 예전에 전통무술 개념에서 이제 전통적인 가라데를 하시는 분들은 톤파 훈련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사무라이들이 있는 시대에서는 사무라이들의 그 양손검에 맞서 싸우려면 톤파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이제 무사 계급이 아닌 농민 계층에서는. 맞죠? 그러면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훈련을 많이 했겠지. 근데 그 뒤로는 이게 이제 스포츠화되고 이제 총기가 등장하고 전통 무술 개념이 사라지고 스포츠화된 맨손 무술 개념이 주를 이루면서 그때부터 이걸 활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맨손 무술이 주가 되는 상황에서는 이거를 활용해봐야 이제 별로 효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무기의 가장 기본 원리를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칼리 지도자 중에서도 카람빗의 그 회전력에서 락을 거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많아요. 진짜 시연 영상 보면 그러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뭐 칼리든 아니면 뭐 동서양 무기술 전문가든지 간에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무기의 컨트롤,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이냐. 예. 그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하려고 말했던 게 쿠도 있잖아요. 쿠도에 보면은 이제 이 복싱 형태로 하잖아요. 맞죠? 복싱 형태로 하는데 전통 무술, 그러니까 전통 가라데는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이제 주장하거든요. 쿠도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근데 이제 가라데의 이 손기술이 만약에 이게 톤파를 들였다고 생각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예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현대 스포츠화된 맨손 무술 관점에서 전통 무술을 자꾸 분석하거나 평가 내리려고 하면 안 돼요. 영춘권 있죠. 영춘권이 이제 목인장을 놓고 다리를 좁게 움직이면서 손날을 빠르게 움직이는 게 맨손 무술 관점에서 보면 너무 비효율적이고 실용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영춘권에 그 고유의 무기 있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그 수련을 한다고 쳤을 때는 훨씬 더 효율 가치가 높아져요. 저는 영춘권도 맨손 무술을 생각 안 하거든요. 영춘권도 무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무기가 없었을 상황에서 동일하게 맨손 무술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스포츠화된 맨손 무술이 관점에서 영춘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술로 봐야 돼요. 중국의 전통 무술들도 전부 다. 예. 그러면 이게 거기서 좀 비합리적인 동작들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된다고요. 동일하잖아요. 보세요. 이 가라데 정권 찌르기가 왜 저러고 있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복싱하듯이 그냥 툭 치면 되는데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파괴력이 실리는데 왜 이러고 있냐 이거예요. 이걸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됐죠? 그 다음에 2번 자세는 뭐 이런 거예요. 쉽게 이제 운용 방식을 설명드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양손검이 내려온다고 칩시다. 사선으로 나를 베어올 때 이제 칼리로 치면 파용 형태로 흘려가지고는 여기에서 락을 딱 걸리는 거예요. 요게 만약에 없다면 그냥 흘러내리는 거겠죠. 근데 요게 있으니까 흘러내리면서 락이 걸어지는 거예요. 맞죠? 걸어지면 내가 락을 거는 순간, 상대방의 무기를 락을 거는 순간 내가 일시적으로 상대방의 무기의 컨트롤을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걸어서 밑으로 내려요. 그리고는 지금 칼날 위에 있죠. 이거를 제껴가지고 타고 올라오면서 이 돌출된 부위로 파지하고 있는 손을 가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됐죠. 그 다음에 손을 가격하고 당겨서 목을 걸어도 되고 상대방의 관잔노를 쳐도 돼요. 목을 건다고 치면 목을 걸어서 당기면서 상대방의 균형감을 깨줄 수 있겠죠. 깨고 무릎을 가격하거나 깨고 눌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상대방의 척추 쪽을 이걸로 가격할 수 있겠죠. 아니면 뒷덜미 쪽이나. 맞아요. 아니면 애초에 칼날을 컨트롤 타고 와서 파지된 손을 가격하고 여기서 관잔노를 쳐도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토마호크랍니까? 그 손도끼?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걸로 가격하는 거예요. 요걸로. 이걸 자꾸 이렇게 치려고 하는 거는 안 돼요. 왜냐면 여기에 지금 무게 중심이 실려 있어 가지고 불편해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에너지 전달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걸고 요걸로 가격하고. 그래서 1번 자세로 이 돌출된 부분으로 지르듯이 타격하거나 아니면 요 부분으로 경동맥 쪽을 압박하든가 잡고 경동맥 쪽 압박하고 그 다음에 관절기 있을 때 관절기 꺾는 걸 했을 때 이 부분으로 대고 꺾을 때 그 다음에 요 뒷부분으로 우리 팔꿈치 공격하듯이 쳐야 되는데 이때 유의사항은 이게 보면 넓적한 나무 같으면 괜찮아요. 안 그래도 되는데
동글동글한 거는 이걸 해보면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하거나 스파링 해보면 이게 흘러내려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고정을 해줘야 돼요, 고정. 손으로. 고정, 고정. 컨트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무기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이걸로 가격할 때는 고정. 그 다음에 여기서 안쪽으로 가격할 때는 이 손으로 뒤에 안 받쳐주면 이 손으로 버티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 가격. 됐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맨손 무술에 이런 거. 그게 사실은 이 무기를 놓고 보자면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 세 가지 형태. 그 다음에 요 형태로 간다면, 걸고, 타고 들어오면서 파지, 공격 또는 락을 걸고, 당기고, 차고, 찍고. 1번, 2번. 그래서 이제 기술 콤비네이션은 제가 이제, 저희 유료 멤버십에 단계별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칼리하고 칼리의 기술 콤비네이션 체계를 여기에 그대로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칼리에 이제 맨손 그 근접격 투술 있잖아요. 파난투칸. 제가 이제 필리피노 더티 복싱 개념으로 그 만든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복싱하고 유사한데 실제로 가격하는 거는 이 복싱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솔로 바스턴을 지르듯이 칠 때 그 형태대로 제가 가르쳐요. 그래서 이 톰파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해요. 칼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레고처럼 여러 가지 형태의 무기로 본인이 응용, 원칙만 안다면 응용이 자유롭게 확장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칼리의 무기술 체계를 톰파에 적용시켜서 제가 이제 기술 콤비네이션, 스파링상 구현 가능한 형태, 스파링상 구현 가능한 게 실제로도 사용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형태대로 제가 이제 요 1번, 그 다음에 2번, 둘 다 기술 콤비네이션 이제 예시를 들어서 저희 이제 수련회 그 제자들 가르칠 때 그 영상으로 그 유료 멤버십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오픈하면 대도 안 하게 입을 대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그게 마치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것처럼 또 빼가지고 막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채널 만들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론 내용은 제 거예요, 제 거. 무슨 말이냐면 제가 검도를 아주 오랫동안 이 스파링 중심의 수련을 하면서 이제 동서양의 고류 검술들을 이제 혼자서 확장해서 연구하면서 검도 스파링상 어떻게 접목시켜서 공방의 이치를 담을까 고민의 한 흔적들이 이제 지금 제가 이때까지 올려드린 그 기술 이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거래. 왜냐하면 용어 자체가 제가 다 만든 용어들이에요. 1중심부, 2중심부, 그 다음에 락을 걸어서 당김, 이런 것들이 제가 만들어서 표현한 용어들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던 거래. 그러면서 이제 그 용어를 자기가 이제 가르치면서 쓰는 거예요. 그는 정직하지가 않죠. 그러면 그냥 출처를 밝혀주시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톰파 활용 기술, 이제 1번 포지션, 그 다음에 2번 포지션으로 각각 기술 콤비네이션은 칼리의 기술 체계와 접목시켜서 좀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따라서 훈련할 수 있는 거, 파트너와 함께 스파링상 구현 가능한 형태로 유료 멤버십을 올려드릴게요.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